네, 흰색으로 그린 부분은 붉은 실선입니다. 외형선이고요. 빨간색은 가는 실선이죠. 여기 나사 지름이 있고요. 여기 이렇게 30도로 불완전 나사부가 있어요. 불완전 나사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까지가 완전 나사부고요. 나사를 막 파다 보면은 다이스 갖다가 다이스로 수나사를 만들다 보면은 이렇게 완전 나사부가 있다가 나사가 이제 더 이상 이 길이만큼만 만들겠죠. 그 외에 깎다 보면은 여기 불완전 나사부가 발생을 해요. 여기는 불완전 나사부라고 합니다. 그래서 경계선은 붉은 실선으로 표시를 합니다. 붉은 실선으로 표시를 하셔야 되고요. 예, 이게 수나사입니다. 수나사. 예, 그 다음에 삼각나사. 삼각나사는 나사산의 모양이 삼각형입니다. 삼각나사. 삼각나사, 삼각형, 이런 나사죠. 이 나사인데, 종류에는 미터 나사가 있고요. 미터 나사. 나사산의 각도는 60도고, 지름은 미리로 표시합니다. 피트워드 나사. 나사산의 각도는 55도, 지름은 인치로 표시하고요. 유니파이 나사. 이 나사가 문제죠. 문제가 잘 나오는 문제입니다. 유니파이 나사. UNC는 유니파이 보통 나사를 말합니다. 유니파이 보통 나사고요. UNF는 유니파이 가는 나사예요. UNF는 유니파이 가는 나사를 뜻합니다. 산의 각도는 60도, 지름은 인치로 표시를 합니다. 그 다음에 사각나사. 나사산의 형태가 사각형입니다. 그래서 큰 힘을 전달할 때 사용하고요. 프레스와 같이 큰 힘을 전달할 때 사용한다. 그리고 사다리꼴 나사. 사다리꼴 나사는 접촉이 정확하게 하여 선반의 리드 스크류 등에 사용이 됩니다. 나사산의 각도는 30도, 미터계고요. 미터계는 30도, 나사산의 29도짜리는 인치계입니다. 인치계다. 그리고 톱니나사. 톱니나사는 삼각나사와 사각나사의 장점을 딴 것으로 추력이 한쪽 방향으로 작용하는 곳에 사용이 됩니다. 잭이나 바이스 등에 쓰이고요. 둥근나사. 둥근나사는 전구와 소켓 등에 사용이 되죠. 전구 연결되는 데 보면은 둥근나사로 되어 있죠. 예, 관용나사. 이 관용은 배관을 연결할 때 쓰이는 나사산입니다. 그래서 관용나사는 강관을 연결할 때 사용하고 테이퍼 나사는 PT, PS라고 표시합니다. 이 부분 밑줄 치시고요. 테이퍼 나사, PT, PS, 평행 나사는 PF라고 하고 두 종류가 있습니다. 그리고 테이퍼는 16분의 1 테이퍼를 갖고요. 예, 나사의 표시법. 나사의 잠김 방향, 나사산의 줄수, 나사의 호칭, 그리고 나사의 등급을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나사의 호칭은 나사의 종류 표시, 기호, 지름 표시, 그리고 지름 표시 숫자, 그리고 피치를 또는 25.4mm에 대해서 나사 산수를 서로 다음과 같이 표시를 합니다. 피치는 밀리미터로 나타내는 경우에는 나사의 종류, 그리고 나사의 지름, 그리고 피치로 표시를 해요. M16, 미터 나사죠. 미터 나사 16mm짜리고 곱하기 2는 피치 값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미터 나사는 피치를 생략하나 M3, M4, M5점, M5 피치를 붙여서 표시를 합니다. 피치를 산수로 표시하는 경우 유니파이 나사는 제외합니다. 그래서 얘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나사의 종류의 표시하는 기호, 수나사의 지름을 표시하는 숫자, 산수로 나타내고요. 관용 나사는 산수를 생략합니다. 각인에 하나요. 산 대신 하이픈을 사용할 수 있고요. 유니파이 나사. 예, 잘 보십시오. 수나사의 지름을 표시하는 숫자 또는 번호, 산수, 나사의 종류를 표시하는 기호입니다. 그래서 얘를 보십시오. 얘 밑에다 써놓으세요. 2분의 1 지름이죠. 2분의 1은 지름을 표시하는 거고요. 13은 나사산의 수입니다. 나사산의 수. UNC는 나사의 종류죠. 그래서 이 기호를 보고 거기에 대한 설명을 맞추시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UNC는 유니파이 보통 나사고
지름이 2분의 1인치, 나사산에 25.4에 3mm당 나사산수는 13개가 있다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 나사의 등급, 나사의 정도를 구분하는 것을 나사의 등급이라고 하며 숫자 밑에 문자의 조합으로 나타낸다. 미터 나사는 급수가 작을수록, 유니파이 나사는 급수가 클수록 정도가 높습니다. 나사의 등급은 필요 없을 경우 생략해도 좋으며 또 앞나사와 수나사의 등급을 동시 표시할 경우 필요가 있을 시에는 앞나사의 등급 다음에 슬래시를 넣고 그 다음에 수나사의 등급을 표시합니다. 여기서는 유니파이 나사와 관용 나사에 대해서 확실히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유니파이 나사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UNC, UNF가 있고요. 그리고 유니파이 나사 표시하는 법. 앞에 지름, 그 다음에 나사 함수, 그리고 나사의 종류 표시한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볼트와 너트. 예, 볼트와 너트는 다시 보시죠. 볼트와 너트. 이거는 한번 읽어보십시오. 읽어보시고 넘어가겠습니다. 리벳 보시죠. 리벳. 용도에 따라 일반용, 보일러용, 선박용이 있고요. 리벳의 머리에 따라 둥근 머리, 접시머리, 납작머리, 그리고 둥근 접시머리, 얇은 납작머리, 냄비머리 등이 있습니다. 좀 그려볼까요? 리벳은 좀 중요한 내용입니다. 둥근 머리 리벳이요. 둥근 머리 리벳이 있고요. 그 다음이 뭐죠? 접시머리. 접시머리 리벳이 있고요. 그 다음이 납작머리. 얇은 납작머리죠. 그 다음에 얇은 납작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얇은 납작, 그리고 냄비머리. 냄비머리가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점이 길이입니다. 들어가는 L의 길이가 어디까지인가? 전부 다 머리에서부터 끝까지죠. 얘네들 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한 놈이 꼭 튀는 놈이 발생을 하죠. 이게 바로 접시머리입니다. 이 접시머리 볼트는 리벳이나 볼트나 얘네들은 구멍을 이 머리 모양만큼 카운터 싱킹을 합니다. 카운터 싱킹을 해가지고 이렇게 파요. 판 상태로 넣기 때문에 표면에 나오질 않습니다. 머리가. 그래서 얘만큼은 전체 길이가 L이 돼요. 전체 길이가 L이 됩니다. 그래서 전체 길이가 투입이 되는 얘가 있기 때문에 얘가 시험에 잘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그려드린 겁니다. 접시머리 리벳은 머리 부분까지 L값으로 잡습니다. 예, 규격, 번호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는 종류의 명칭에 열간 또는 냉간을 앞에 기입을 합니다. 열간과 냉간의 구분 온도는 뭐죠? 예, 재결정 온도죠. 재결정 온도입니다. 그 다음에 리벳 이음의 도시법. 리벳의 크기를 도시할 필요가 있을 때는 아래 그림같이 도시를 합니다. 그래서 공장 리벳이 있고 현장 리벳이 있습니다. 공장 리벳, 둥근머리 리벳을 할 때 공장 리벳과 현장 리벳, 그리고 접시머리일 때 공장과 현장, 그리고 납작머리, 그리고 예, 둥근 접시머리 쭈르륵 있죠? 공장 리벳하고 현장 리벳은 뭐가 틀리느냐? 나중에 가면 설명을 드릴 텐데요. 제품이 있습니다. 제품이 있는데 용접에도 현장 용접이 있고 공장 용접이 있어요. 뭐가 틀릴까요? 기억이?
이거 비디오로 보시면 보통 설명드리는데 안 보셨나 보죠? 현장 용접이라는 것은, 공장 용접이라는 것은 공장 내에서 제품을 형성할 때 완제품으로 나오면은 이거는 공장 용접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설명을 드릴 거에 나오는데, 현장 용접이라는 것은 공장에서 완제품을 작성을 못해요. 제작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거를 현장에 갖고 와가지고 제작할 때 하는 용접을 갖다가 현장 용접이라고 합니다. 예, 대표적으로 뭐가 있느냐? 교각 있죠? 교각. 교각을 보시면은, 이렇게 세우죠? 위에 철판 이렇게 갖다 얹죠? 그죠? 사각통 얹습니다. 그러면은, 이걸 전체 길이를 한꺼번에 만들어서 그냥 얹는 게 아니죠? 그쵸? 그래서 여기에다가 연결하고 합니다. 이때 이 부분을 용접을 하는 것 갖다가 현장 용접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이걸 이때 볼트를 체결하면 이 볼트 체결이 현장 볼트 체결이 되는 거고, 리베팅을 이때 하면은 현장 리베팅이 되는 겁니다. 대신에 이 사각 박스는 공장에서 만들 때 용접한 거는 공장 용접이 되는 거죠. 그렇죠? 이 내용입니다. 그럼 특별한 차이는 없는데 표시법에 대해서 차이가 있어요. 현장으로 하는 건자 아니면은 공장에서 하는 거냐. 그래서 표시가 틀리죠. 그래서 이 구분하는 거를 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전에 한번 나왔어요, 시험이. 접시머리 리벳하고 이 그림이 그대로 나왔습니다. 그대로 나오고 대신에 현장과 공장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하나만 정확하게 맞게끔 나왔습니다. 그래서 다음 중 맞는 것을 고르셔야 해가지고 문제가 한번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리벳의 위치만을 표시할 때는 중심선만을 그리고 같은 간격으로 연속하는 경우 같은 종류의 구멍은 표시법은 아래 그림과 같다. 똑같죠? 구멍 저희가 했던 내용하고 똑같습니다. 그리고 얇은 판은 형광등은 단면은 굵은 실선으로 그린다. 똑같죠? 여러 등의 얇은 판을 단면 도시에는 각 판의 파단선은 서로 어긋나게 긋습니다. 그쵸?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재료가 틀린 경우에는 한 재료가 아닐 경우는 파단선은 바뀌죠. 이 내용입니다. 지금 판이 여러 장이 겹치면은 어차피 한 장이 아니죠. 그래서 각 장별로 파단선은 엇갈리게 그린다는 거예요. 엇갈리게 그리는 거고요. 예, 그 다음에 리벳의 길이 방향은 길이 방향으로 절단하여 도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에 설명했죠. 핀, 볼트, 그리고 속이 꽉 찬 축, 그렇죠? 리벳, 너트, 얘네들은 단면하지 않는다 그랬죠. 그 다음에 현강의 치수 기입은 현강 도면 위쪽에 기입을 하고요. 편강 또는 현강의 치수 기입은 나비 곱하기 두께 마이너스 길이로 표시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스케치입니다. 스케치. 지금 제가 이렇게 그려놓은 게 스케치죠. 그렇죠? 스케치 중에서도 아무것도 없었죠. 자가 있었으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렇죠? 손으로 그렸기 때문에 프리핸드입니다. 이게 프리핸드죠. 스케치의 개요, 스케치의 작성법입니다. 스케치의 개요 보시면은 스케치의 종류는 꼭 암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프리핸드법이 있습니다. 프리핸드법. 프리핸드법은 아무것도 사용을 안 하죠. 자가 없는 상태에서 손으로 그리는 상태를 말을 하죠. 프리핸드법이고요. 그 다음에 프린트법. 이게 시험에 잘 나오는 내용입니다. 프린트법은 물체에다가 기름이나 색깔 도료죠. 광명단 같은 걸 칠해가지고 종이 위에다 딱 찍으면 어떻게 돼요? 모양 그대로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이 쓰시는 도장 찍는 게 이 프린트법에 속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찍어서 그 모양을 나타내는 형태를 갖다가 프린트법이라고 합니다. 프린트법. 그래서 광면단이나 기름을 걸레를 사용해서 물체 표면에다가 발라서 찍어내는 겁니다. 찍어내는 방법. 그 다음에 모양뜨기. 모양뜨기라는 것은 가는 철사나 구리선을 갖다가 여기다 대고 접죠. 접어서 그 모양 그대로 떠갖고 갖다 대고 종이에다 갖다 대고 그대로 그리는 겁니다. 모양뜨기고요. 그 다음에 사진 촬영이 있습니다. 사진 촬영.
사진 촬영 옆에는 꼭 이걸 쓰십시오. 연구 보존용. 그래서 스케치의 종류에서 보관 기간이 가장 긴 것은 사진 촬영입니다. 그리고 가장 정확하죠. 물체를 스케치하는 방법 중에서 가장 정확한 방법입니다. 보관 기간이 가장 길고요. 가장 정확한 스케치가 가능한 것은 사진 촬영입니다. 그래서 이 스케치법의 종류는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스케치도의 작성 순서. 각 기계 부품의 구조 기능을 조사해야 되고요. 각 부의 부품, 조립도와 부품표를 작성하고 세부 치수를 기입한다. 그 다음에 각 부품도의 재질, 가공법, 수량, 끼워 맞춤 기호 등을 기입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기계 전체의 형상을 명백히 하고 완전 여부를 검토한다. 그래서 조립을 한 다음에 제대로 됐는지. 스케치를 하기 위해서는 다 뜯어야 되죠. 부품을 다 풀러가지고 분해를 한 다음에 치수를 정확히 기억을 해야 됩니다. 스케치는 엉성하게 해도, 프리핸드법을 해서 엉성하게 해도 치수만큼은 측정기를 이용해서 다 정확한 치수를 기입을 해주셔야 돼요. 예, 그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13번. 용접 기호 및 도면의 독입니다. 용접 이음의 종류에는 맞대기 이음, 겹치기 이음, 모서리 이음, 플레어 이음, T형, 한쪽 덮개판, 양쪽 덮개판 이음이 있으며 용접부 형상적으로 보면은 맞대기 용접, 필렛 용접, 플러그 용접, 덧살 올림 용접이 있습니다. 이 I형, V형, X형이 있고요. 그 다음에 H형, K형, J형, 양면 J형, 베벨형 등이 있죠. 여기에 대해서는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 전에 드렸던 설명이죠. 그래서 이 상태에서 용접부의 기호 방법 표시 방법에는 1번 설명서는 기선, 화살, 꼬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면서 가겠습니다. 용접 도면에는 이런 식으로 나오죠. 그래서 화살표, 기선이죠. 화살표가 있고 기선이 있고 꼬리가 있어요. 꼬리는 이 끝단에 갑니다. 꼬리. 이 상태입니다. 여러분 실기 시험 보실 때도 도면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꼬리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화살은 기선에 대해서 60도입니다. 이 60도, 각도 60도고, 이건 뭐 애우실 필요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다 똑같으니까 60도고, 직선이고, 꼬리는 45도씩으로 벌려져 있습니다. 45도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용접할 쪽은 화살표 쪽, 그리고 앞쪽일 경우에는 기선 아래. 이 부분 잘 보세요. 용접할 쪽이 화살표 쪽이면은, 또는 앞쪽일 때 기선의 아래쪽에, 그리고 화살의 반대쪽이거나 건너편 쪽에 용접 시에는 기선의 위쪽에 기입을 합니다. 단, 겹치기 이음부의 저항 용접은 기선을 대칭으로 기입을 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 지금 여기에다가 지금 맞대기죠? 여러분이 보시고 있는 이 도면은 맞대기입니다. 근데 여기에 홈 형상이나 내용을 넣어야 되겠죠. 어떻게 용접을 할 것인가. 그렇죠? 이 내용이 화살표 쪽이면은, 또는 여기가 T형일 경우, 화살표 쪽 앞쪽일 경우면은 이 밑에 기선의 아랫부분에다가 기입을 해줍니다. 아랫부분에 기입을 해주고요. 그리고 그럼 여기만 용접을 하느냐? 반대쪽도 해야 되죠. 그렇죠? 반대쪽은 여기에 용접하는 내용이나 아니면 이 T형 필렛일 경우 반대쪽에 있는 내용은 기선 위쪽에다가 기입을 합니다. 그리고 점용접이거나 겹치기 용접을 할 경우는 중심에다가 기입을 해주고요. 이 내용입니다. 지금 여기서 책에서 지금 읽어드렸던 내용이 이 내용이에요. 예, 그리고 용접부가 2개 이상일 경우에는 화살표를 2개로 빼서 할 수도 있습니다. 2개를 뺐을 수도 있어요. 예,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화살표 있고요. 다시 한번 깨끗하게 그려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여기에 동그라미가 붙으면요. 동그라미가 붙으면은 이거는 원둘레 용접입니다. 원둘레 용접. 원둘레, 전둘레 용접이라고도 하고 원둘레 용접이라고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용접을 시작을 하면은 이런 판에다가 배관을 하나 붙이겠습니다. 파이프를. 그러면은 이 표시가 붙어져 있으면은 삥 돌려가지고 원래 상태로 옵니다. 올려서 붙이는 거예요. 그렇죠? 붙이는 거고요. 이 위에다가 이게 깃발이 있습니다. 깃발이 빡